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할 법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재판 결과를 내놓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장 무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의 케이스도 무섭겠죠. 11월 15일에 먼저 선고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마 대한민국에 존재해 왔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법원을 제일 무서워할 법한 사람이 이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엔 또 재배당 뭐 이런 요청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원래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거는 판사님들이 많이 요청한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판사인데 저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 고등학교 동문이야. 어머 내 대학교 동창이야. 뭐 내 뭐 친척이야. 이래버리면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이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님께서 먼저 그렇게 이제 재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은 해도 이재명 같이 아무런 지금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신진우가 싫어서 신진우가 무서워서 재배당한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판사님들이 1차적으로 두렵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재명이가 무서워할 법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일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재명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죠. 생방송 토론 도중에는 약간의 거짓이 들어가 있어도 허용이 된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개미친 소리로 이재명이가 결국에 무죄를 받고 지금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다가 진짜 정치인들의 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뭐죠? 이재명은 사람 같다. 이런 뭐 이건 작은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 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김명수 체제가 있다라 보니까 이재명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김명수 체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이제 12월 달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작년 12일에 취임하고 난 뒤에 10개월 정도 시간이 됐는데 매번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신속한 재판입니다. 신속한 재판, 5가지 글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법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지만 너무나 이거를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 거예요? 이재명이죠. 누구보다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고 누구보다도 재판이 빨리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2월 달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판 지연 해소 이거를 자기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하면서도 또 강조하셨던 게 뭐냐? 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633 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취임할 때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이재명한테는 사형 선고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11월 25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재명의 11월 15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2년 만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그 어떻게 돼 있어요? 633 법칙입니다. 공소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3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오고 또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1년 내 633 딱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상 판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훈시 정도로 그래 1년 내에 하면 좋은 것이지 뭐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강행 규정으로 적용시켜라 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달의 얘기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진짜로 633의 법칙이 지켜지게 된다면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친 뻘짓을 많이 했죠. 그쵸? 1년 반 가까이를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제 그냥 자기가 퇴임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넘기고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기고 난 뒤에는 지금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3개월 내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9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이재명이야 무슨 뭐 지방선거를 이끌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대선은커녕 지방선거도 자기가 이끌 수 있는 권한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심은 누가 보든지 간에 거의 99%의 확률로 이재명의 당선 무효이 나올 거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3개월 내에 2심 나오고 3개월 내에 대법 확정된다? 게임 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의 운명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재명이 머리라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기생충들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시면 안 되고 선거 보존을 받았던 434억도 같이 토해내고 가야 되겠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월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 다른 거 말고 나는 뭐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선거 지연,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걸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리고 두 번째, 634 법칙을 반드시 지켜라. 선거법만큼은 명확하게 지켜라. 이 얘기는 이재명한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9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뭐를 강조했었냐?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속한 재판을 작년 12월 달에 강조해 왔었는데 9월 달이 되니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사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사건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한다. 이게 딱 정확하게 찌재명을 상대하고 있는 판사님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막 개딸들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죠. 쿠데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판결에 임하라. 이게 9월 달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실질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가지고 633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권고문을 갖다가 일단 전국에 있는 법원에다가 다 보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선거 전담 재판부가 다른 어떤 재판에 맞지 않고 선거 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구속기한이 6개월인 형사 구속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막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전담 재판부에 맡기지 말아라. 그냥 선거 재판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최우선 해가지고 재판을 맡기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간담회까지도 지난번에 열어가지고 행정처의 의지, 각종의 어떤 조치사항 같은 거를 공유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빠르게 끝내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찰 같은 경우도 열람 복사 이거 하느라고 허송세월 지내지 말고 빨리 해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끝내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법원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재명한테는 어떤 거예요? 사형 선고랑 지금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조국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10월 4일에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식이 또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공정과 신속.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10월 4일에도 또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했던 얘기가 뭐냐?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누구랑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난번 9월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랑 지금 10월 달에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어느 거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나 법치적인 얘기지만 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법치주의적인 얘기가 이재명 대표한테만큼은 사형 선고로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